생활 속 모든 지식 정보는 박 여사의 생활지식백과.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같은 쌀로 밥을 지더라도 밥물이 달라지면 맛과 식감은 물론 건강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생기는데요. 특히 오늘은 의사들이 밥을 지을 때 꼭 넣으라고 강조하는 6가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밥을 지으면 항산화 물질이 많게는 40배까지 늘기 때문에 노화 예방, 암 예방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는 맛있는 밥이 되겠습니다. 매일 먹는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재료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여사의 생활지식백과 채널을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밥에 넣어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밥은 동맥 경화와 당뇨 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등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까슬까슬한 식감과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소주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현미밥을 지를 때 소주를 넣으면 평소보다 훨씬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영양소인 폴리페놀의 함량이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리페놀 함량이 백미보다 높은 현미를 활용해 밥을 지를 때 소주를 넣으면 현미 속 폴리페놀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현미밥 2인분 기준 소주를 소주잔으로 2잔 정도만 넣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옆 나라 일본에서도 오차즈케라고 해서 밥과 함께 섭취하는 문화가 있죠. 밥을 지을 때 녹차를 조금 첨가하면 노화를 촉진하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녹차 한 잔에는 비타민C 1000mg에 해당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이는 과일의 12배, 채소의 28배 해당하는 놀라운 양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따르면 밥을 지를 때 녹차물 또는 분말 3g을 넣은 결과 폴리페놀 함량이 일반 물보다 40배나 높아졌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혈압을 낮춰주고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심혈관 건강을 도와주는데요. 특히 폴리페놀 중 항산화 물질로 혈전 생성 억제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 또한 역시 3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향긋한 향의 녹차밥은 백미밥을 짓는 시간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물질을 함께 챙길 수 있어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미국 일간지 타임에서 세계 4대 채소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섭취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비트가 붉은색을 띠는 것은 베타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발암성 물질인 아질산염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항염,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베타시아닌은 토마토보다 9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는 이만한 음식이 없겠습니다. 비트밥을 하기 전 비트는 잘게 자른 뒤 후라이팬에 들기름을 넣어 볶은 다음 밥통에 먼저 쌀을 씻어 넣고 비트를 얹어 밥을 지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밥을 지으면 색도 예쁘고 혈관 건강에 아주 탁월한 비트밥이 완성되겠습니다. 다음은 햅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묵은 쌀이 처치곤란한 경우를 겪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이 재료들과 함께면 건강도 챙기면서 묵은 쌀도 맛있게 지을 수 있는 2가지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산수입니다. 탄산수에 가득한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밥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이때 기포가 생겨 밥알이 통통해지고 식감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영양소는 더 많아지고 윤기가 흐르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탄산수로 밥을 할 경우 평소 물의 양보다 1.2배 정도 많은 양을 넣어주고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쌀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질 성분이 파괴되는데 이 성분은 공기 중에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묵은 쌀의 냄새는 식초를 넣어 밥을 하면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쌀을 불릴 때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 쌀을 불리고 밥을 지를 때는 다 씻어서 밥을 하면 됩니다. 식초를 넣으면 쌀 효소가 활발하게 움직여 쌀의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도와 냄새가 없는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밥에 한 스푼의 코코넛 오일을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식이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평소 먹던 밥의 양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탄수화물이 가득한 쌀밥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밥으로 바꿔주는데요. 쌀밥의 전분과 과립 사이로 코코넛 오일이 흡수되어 구조를 저항 전분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냉장 보관하여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 먹으면 칼로리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밥 지을 때 함께 넣으면 항산화 효능이 40배까지 늘어나는 세 가지 음식인데요. 소주, 녹차, 비트를 넣어서 노화 예방부터 암 예방,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미밥과 소주의 궁합이 좋으니 꼭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묵은 쌀에 함께 넣으면 햅쌀처럼 먹을 수 있는 탄산수와 식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밥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코넛 오일과 함께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밥 하실 때 이런 재료들과 함께 짓는다면 밥 한 그릇으로도 맛과 영양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밥 식사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